안녕하세요. AJT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과 만들기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사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UV 에디팅과 텍스처 페인트를 이용해서 실제 사과의 표면과 같이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여기 오버레이스에서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눌러줍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는 곳이 이 페이스가 제대로 표현된 부분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탭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간 다음에 단축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고 Shift N을 눌러서 노멀을 재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전부 다 파란색으로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 선택이 되면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을 1로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스케일이 1이 아닐 경우에는 이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서 스케일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스케일이 다 1로 바뀌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처음부터 스케일이 1이면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스케일이 1이고 이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이 다 파란색이면은 사과 만들기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은 다시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UV 에디팅을 눌러줍니다.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점 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 UV 에디팅이 의미하는 것은 UV가 XY 2차원 평면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과가 3차원 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과를 3차원에서 2차원으로 표현할 때 이 UV 맵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제가 선택하는 부분들이 이 UV 맵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사과 모양에서 어디가 선택됐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왼쪽에 UV 싱크 셀렉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기본 UV 맵이 나타나고 제가 선택한 부분만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표현되고 있는 UV 맵이 정확하게 사과의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어떻게 이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해 주겠다 표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과의 부분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과 꼭지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둔 후 단축키 L을 누르면은 이 꼭지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숨기기 단축키 H를 눌러서 사과 꼭지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지금 에딧 모드에서 점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엣지 셀렉트를 클릭해주고 이 사과를 4개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Alt 키를 누른 채 이 모서리를 누르면은 이 루프가 선택이 됩니다. 지금 이쪽 점에서부터 이쪽 점까지 루프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른 채 Alt 이쪽 모서리 Shift Alt Shift Alt를 눌러서 이 사과를 4개의 루프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 마크 심을 눌러서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이 사과는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이 2차원 맵으로 만들겠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Alt H를 눌러서 이 사과 꼭지를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을 아무데나 클릭해서 전체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키보드 L을 눌러서 이 사과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H를 눌러서 사과를 숨기고 이번에는 이 사과 꼭지에 대해서만 이 마크를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1을 눌러서 정면을 본 다음에 확대를 해줍니다. Alt 키를 누른 채로 이 사과 꼭지의 제일 밑면, 그 다음에 Shift Alt를 눌러서 제일 윗면, 그리고 이 줄기의 한 모서리를 선택해 줍니다. Shift Alt 마우스 왼쪽 클릭. 이렇게 하나, 둘, 세 군데 선택이 됐으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마크 심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Alt H를 눌러서 사과를 보이게 한 다음에 전체 선택 단축키 A를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UV가 있는데 UV를 클릭한 다음에 Unlevel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마진을 조절해서 이 UV 맵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이 왼쪽에 나타난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UV 싱크 셀렉션을 해제를 해주고 여기 보면은 UV 셀렉션 모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지금 여기 안 나타나는 것은 제가 오른쪽에서 선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단축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UV 맵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인 블렌더 단축키 R이나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 선택 단축키 A를 누르고 스케일을 눌러서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New를 누르고 제목은 사과 UV 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K로 되어 있는데 저는 2048 2K 이미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컬러는 여기서 톤을 올린 다음에 사과의 기본적인 색깔인 빨간색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알파는 제거를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마우스 휠키를 조절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 사과에 텍스처를 입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딧 모드에서 텍스처 페인트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액티브 툴이라고 있는데 액티브 툴을 클릭해 줍니다. 모드가 기본으로 매트리얼로 되어 있는데 매트리얼 밑에 보면은 싱글 이미지가 있습니다. 싱글 이미지를 클릭해 주고 여기 작은 스크롤 바를 눌러주면은 방금 만들었던 애플 UV 맵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실제 사과 이미지를 입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텍스처 프로퍼티스를 클릭해 줍니다. New를 누르고 오픈을 눌러서 실제 사과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이 사과를 불러오겠습니다. 이 사과 이미지는 cgboost.com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를 이용했습니다. 이 사과를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대각선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과 이미지를 지금 이 모델링에 입혀서 실제 사과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과 이미지를 불러왔으면은 다시 액티브 툴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브러쉬는 선택을 해서 창을 닫아주고 브러쉬 세팅스 밑에 텍스처가 있습니다. 텍스처를 클릭해 보면은 방금 불러온 이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매핑이 기본적으로 타일드로 되어 있는데 타일드를 스텐실로 바꿔줍니다. 이걸로 바꿔주게 되면은 제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이 사과 이미지가 불투명하게 표시가 됩니다. 이 투명도는 여기 밑에 커서 부분을 클릭해 주면은 이 불투명도 오퍼시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100으로 만들면은 완전 불투명, 0으로 만들면은 사과 이미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략 한 35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지금 원래 사과 이미지와 다르게 비율이 바뀌어 있는데요. 이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리셋 트랜스폼 이미지 에스펙트를 누르면은 원래 이미지의 비율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사과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른 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은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비율로 바꾸기 위해서는 리셋 트랜스폼 이미지 어스펙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사과를 실제 이 모델링에 입혀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면 단축키 1을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채 이 사과 이미지를 실제 크기와 비슷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 전에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먼저 이 사과만 표면을 입히기 위해서는 이 사과 꼭지를 숨겨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텍스처 이 불투명도를 0으로 바꿔주고 탭을 눌러서 이 에딧 모드로 갑니다. 에딧 모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이 사과 꼭지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L키를 눌러서 사과 꼭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H를 눌러서 사과 꼭지를 숨겨줍니다. 다시 에딧 모드에서 텍스처 페인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사과 꼭지가 아직 보이고 있는데 이때는 여기 페인트 마스크를 한번 클릭해 주면은 이 사과 꼭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시 단축키 A를 눌러서 전체 사과를 선택해 줍니다. 다시 사과 이미지의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사과 이미지가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정면 단축키 1을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조절해서 실제 사과와 비슷하게 크기를 맞춰줍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면은 지금 사과가 이 이미지에 입혀지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오버라이드 오버레이즈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선택하는 순간에 이미지가 잠깐 동안 안 보이게 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으면은 다시 이미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만 칠해줍니다. 이 오른쪽 부분은 이 경계면은 이 사과 각도를 바꿔가면서 칠할 때 영향이 있으면은 이 경계면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만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옆면을 보기 위해서 숫자키 3을 눌러서 오른쪽에서 보면서 이 사과 이미지를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을 누른 다음에 9를 눌러서 오른쪽이 아니라 이번에는 왼쪽 부분에 사과를 칠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숫자키 1, 숫자키 9를 눌러서 정면이 아니라 사과 뒷부분을 이렇게 칠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과를 위에서 보면서도 칠할 수가 있는데요. 숫자키 7을 누르고 이 이미지를 위치시킨 다음에 가운데 위주로 사과를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7을 누르고 9를 눌러서 사과 밑면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겹쳐주고 이렇게 칠해주면은 사과가 칠해졌습니다. 이제 불투명도를 0으로 내리고 한번 보시면은 사과가 적당하게 실제 이미지가 칠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남은 게 사과 꼭지가 있는데요. 사과 꼭지를 칠하기 위해서는 Alt H를 눌러서 사과를 표시해주고 이번에는 탭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전체 선택을 해제해주고 꼭지만 남겨두고 이 사과를 숨겨주시면 됩니다. L키를 눌러서 이 사과와 연결된 모든 모서리들을 H키를 눌러서 숨겨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에딧 모드에서 텍스처 페인트 모드로 돌아온 다음에 단축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다시 불투명도가 0이었는데 불투명도를 한 35 정도로 올리고 단축키 1을 눌러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사과 꼭지에 이용될 이 이미지를 여기에 겹쳐두고 칠해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휠 키를 눌러서 사과 꼭지를 키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칠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사과 이미지에서 꼭지가 엄청 작기 때문에 적당하게만 칠해져 있어도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이쁜 사과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숫자키 9를 눌러서 이번엔 뒷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과 줄기까지 색칠이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텍스처 불투명도를 0으로 만들고 Alt H를 눌러서 전체 사과를 불러와 줍니다. 지금 여기 약간 빨간색이 있어서 꼼꼼하게 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방금 했던 작업을 반복해서 색칠해 주면은 더 이쁘게 사과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과 표면 텍스처 입히는 게 완료됐으면은 여기서 이미지를 누르고 세이브를 눌러서 이미지를 저장해 줍니다. 지금 애플 UV 맵으로 저는 저장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S를 눌러서 이 블렌더 파일도 저장을 해줍니다. 이제 사과 표면 만들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 레이아웃 모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매트리얼 프리뷰를 눌러보면은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쉐이딩을 눌러주고 이 사과 표면에 방금 만들었었던 이 사과 UV 맵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Material Properties를 눌러주고 New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각 컬러나 이 메탈릭이나 러프니스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 오른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면은 여기 텍스처가 있습니다. 텍스처에서 이미지 텍스처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저희는 방금 만들었었던 이 라이브러리를 눌러줍니다. 이 애플 UV 맵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애플 UV 맵을 눌러보면은 방금 전에 만들었던 UV 맵이 불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행한 일들은 기본적으로 이 쉐이딩 노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서 이 사과를 3D로 모델링하고 텍스처를 입혀봤습니다. 이 사과의 표면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메탈릭 정도를 바꿔보든가 아니면은 러프니스를 조절해서 이렇게 금속 사과처럼 보이게 한다든가 아니면 메탈릭을 낮추고 러프니스를 조절해서 플라스틱 사과처럼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표면 거칠기와 빛의 반사 정도를 조절해서 최종적으로 진짜 사과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러프니스는 다시 한 0.37 정도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사과 표면의 거칠기와 이 평평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블렌더의 노드들이 좀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 노드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몇 번 따라 하시다 보면은 쉽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add를 누른 다음에 컨버터에서 컬러 램프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 UV 맵의 컬러를 여기 FAC로 입력을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은 이 노드의 아웃풋,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아웃풋, 왼쪽에 있는 것을 인풋이라고 하는데요. 이 컬러 아웃풋을 여기 러프니스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러프니스가 이 컬러 램프로 대체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 노드들을 조절해 주면은 스크롤을 함에 따라서 이 표면 거칠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흰색은 여기서 러프니스 1에 해당돼서 러프니스가 높아지는 거고 검은색은 0에 해당돼서 표면 거칠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거칠기를 0으로 다 바꿔주면은 지금 사과 표면이 매우 반들반들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은색 컬러 부분을 눌러주면은 여기서 톤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검은색 부분의 영향도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사과 표면이 너무나 매끌매끌해서 이렇게 움푹 파이거나 들어간 부분들이 없습니다. 실제 사과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표면에 울퉁불퉁한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add를 눌러주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이나 에딧 모드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Shift A 단축키를 누르고 여기에 보면은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에서 범프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컬러를 이 범프의 하이트로 입력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노말을 이 프린시플 BSDF의 노말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지금 표면의 이 울퉁불퉁한 정도가 엄청 심해졌는데요. 여기서 확대하기 위해서 마우스 스크롤을 움직인 다음에 이 스트렝스를 조절해 주면은 사과 표면의 이 울퉁불퉁한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꿔야 될지는 이제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적당한 수준으로 0.033으로 이 스트렝스를 표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보면은 이 사과 표면의 거칠기와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0으로 하면은 표면의 거칠기가 하나도 없는데 적당히 바꿔주면은 사과 거칠기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0.05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든 사과를 렌더링을 해서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을 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매트리얼 프리뷰 상태인데
이 작은 화살표를 눌러서 이 빛이 나오는 부분을 클릭해주고 지금 이 매트리얼 프리뷰가 어떤 빛 기준으로 표현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포레스트로 되어 있어서 이 숲속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빛이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인도로 바꿔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 시티로에서도 사과의 상태를 빛을 달리하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종류가 8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각각 바꿔가면서 빛에 따라서 어떻게 사과가 표현되는지 하나씩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렌더 프로퍼티스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엔진은 렌더 엔진이 EV로 되어 있는데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이클스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되는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숫자키 0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서 카메라 버튼을 눌러줍니다. 카메라 버튼을 눌러주면은 요 이미지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된 게 렌더링이 되면서 그림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사과가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는데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축키 N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 화살표 부분을 눌러주고 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락 카메라 투 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레이아웃 모드에서 블렌드를 움직인 것처럼 휠 키를 눌러주거나 시프트 키를 누른 채 휠 키를 눌러서 이 렌더링 되는 이미지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사과를 위치시켜 주고 적당한 각도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렌더링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렌더링을 하기 전에 여기 아래에 있는 쉐이더 노드들이 잘 안 보이는데요. 휠키를 눌러서 휠키를 드래그해서 적절하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렌더링 이미지를 위해서 사용한 게 기본적인 프린시플 BSDF 노드가 있고 칼라 램프, 펌프, 그 다음에 만들었던 UV 맵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렌더링을 하는 방법은 파일 옆에 렌더를 누르고 여기서 렌더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렌더링된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클릭하고 세이브 에즈를 눌러서 파일명을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RGB를 클릭하고 세이브 에즈 이미지를 눌러서 최종적으로 사과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해서 블렌더에서 사과를 모델링하고 텍스처링 하는 걸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렌더 로우 폴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